네, 이번 총선 승리의 1등 공신이자 코로나 극복에 상당히 공로가 많았다고 불렸던 이낙연 당선인. 그러나 때 아닌 좀 논란으로 홍역을 치르고 있습니다. 직접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뭐말할지 이게 지금 이 유가족들 나고 뭐하는 짓이야 지금 이거. 제가 모은 게 아닙니다. 인정은 이해하는데요. 말하는 수고 가만히 있어. 우리 문제라고 했네. 야, 산지기만 나가! 산지기만 나가! 나가 빨리! 몇 번이나 말씀드렸어요. 일부에 전달하겠다고. 이낙연 당선인이 이천 물류창고 화재 사고 현장을 합동 분향소를 찾았는데 유족들과 약간의 좀 논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호정 기자,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던 겁니까? 네, 일단은 일반 조문객 자격으로 찾은 거는 맞습니다. 뭐 정부를 대표하거나 정치권을 대표해서 간 건 아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전 총리 자격으로 간다거나 혹은 예. 당선인 자격으로 간 것이 아니고요. 일반 조문객으로서 이 자리를 방문을 한 겁니다. 예. 그런데 아무래도 이제 당선인이다 보니까 이 당선인이 온다라는 소식을 듣고 이 여기 있는 유가족 한 30여 명이 좀 얘기를 나누고 싶다라고 이제 의견을 표하면서 체육관 한쪽에 마련된 유가족 대기실에 모여 있었대요. 예. 그래서 조문을 마친 이 당선인이 유가족 모여 있다라고 하니까 이제 그 대기실로 들어섰는데 여기서 좀 원성이 쏟아진 겁니다. 예. 처음에는 좀 이런 죽음이 이어지는데 계속 어떻게 할 거냐, 사고 대책은 뭐냐 이런 원성이었는데요. 예. 좀 무표정으로 이를 듣던 이 당선인은 제가 지금 현직에 있는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게 아니다. 지금 예. 할 수 있는 게 없으니 이 말씀을 잘 전달을 해서 좀 이른 시일 내에 협의가 마무리되도록 돕겠다라고 예. 답변을 여러 차례 합니다. 그런데 사실 유가족들이 원하는 답변은 이게 아니죠. 좀 더 속 시원한 예. 답변을 원하시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좀 이번 선거에 당선된 전직 총리가 온다고 해서 예. 본 대안이라도 들을 수 있을까 해서 기다렸는데 똑같은 답변만 하면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 예. 하면서 이제 좀 목소리가 높아집니다. 그러자 이제 이 당선인이 제가 국회의원이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라는 얘기를 반복을 하는데요. 예. 이 과정에서 좀 일부 유가족들은 더 듣지 않겠다면서 자리를 뜨기도 했고요. 좀 비슷한 질답이 이어졌습니다. 여기까지는 좀 차분한 상황이었는데요. 예. 그런데 이제 면담 자리가 이런 상황에서 좀 끝나는가 했는데 일부 유가족들의 이제 목소리가 높아집니다. 그럼 뭐하러 왔냐? 격앙된 반응을 보이기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또 유가족들 데리고 장난치는 거냐? 이렇게 묻자 이 당선인이 좀 계속 반복된 대답을 반복했는데도 이런 항의가 계속되자 예. 장난으로 왔겠냐? 나도 이제 국회의원이 아니고 조문객으로 왔다. 얘기는 전달하겠다라고 예. 말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맞받아쳤고요. 또 사람들 모아놓고 뭐 하는 거냐라고 하니까 제가 모은 게 아니지 않냐 이렇게 좀 냉담한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보신 것처럼 좀 그럼 가라 이런 얘기에 가겠습니다라는 답변만 하고 이 당선인은 결국에 한 15분 만에 자리를 떠난 상황이었습니다. 전직 총리라든지 아니면은 국회의원 신분으로 방문한 것이 아니라 일반 조문객 신분으로 갔습니다만 이제 소문이 나서 그 자리에 많은 기자들도 좀 있었고 현장에 많은 유족들도 모였는데 유족 입장에서는 사고 재발 방지라든지 아니면은 사후 보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와 관련해서 좀 속 시원한 대답을 듣고자 했지만 이낙연 당선인의 입장에서는 이제 자신이 그럴 만한 위치에 있지 않는 그러니까 정부 관계자도 아니고 또 지금 현직 국회의원 신분도 아니기 때문에 자신이 드릴 말씀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게 충분히 유족한테 취지가 전달이 된 것 같지가 않습니다. 어쨌든 간에요. 이낙연 총리가 항상 국민을 겸손하게 모시고 그런 이미지로 상당히 높은 차기 대선 주자 지지율도 얻고 있었는데 이 흥분한 유족과의 대화 과정에서 어찌 보면은 조금 쌀쌀맞다는 표현이 될까요? 하여튼 야권에서는 그런 부분을 굉장히 강조를 하면서 정치적 공세에 이제 들어갔어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낙연 전 총리가 총리 시절에 예. 보여줬던 모습들이 있었거든요. 이제 장제원 의원이 예를 들었는데 뭐 이 세월호 미수습자 5명 장례식장에서 보였던 눈물 그리고 4.3 희생자 추념식에서 눈물을 참으면서 기념사를 읽었던 모습 예. 이런 모습들을 보여줬었는데 이 지금 21대 국회의원 당선인 신분이면서 차기 대통령 선호도 1위이신 분이 예. 유가족과 어떻게 저런 대화를 나눌 수가 있느냐. 너무 예. 냉정해 보이는 모습. 등골이 오싹하다. 머리만 있고 가슴은 없는 정치의 전형이다. 예. 라면서 이제 굉장히 강도 높게 비판을 했고요. 그리고 미래통합당에서 공식 논평도 나왔습니다. 예. 논평에서는 친정어머니 같은 정치인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선거운동 기간에 이야기를 하더니 예. 지금 태도에서는 친정어머니가 전혀 떠올려지지 않았다. 네. 라면서
계속해서 이제 비판을 했고요. 민생당 역시도 이낙연 조문 처신이 좀 부적절했다. 예. 알맹이 없는 조문으로 유가족에게 실망을 안겼다라면서 총리 시절에 그 국회 본회의장에서 예. 야당 의원들에게 이제 이렇게 딱딱 말을 끊어가면서 예. 참 이제 이야기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 그런 마치 야당 의원들 대하듯이 했다라는 예. 비판을 내놨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낙연 당선인 쪽에서 추가 해명이 좀 나왔죠, 유호정 기자.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유족의 예. 분노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그런데 전직 총리이자 정치인의 뭐 어떤 이런 걸로서 이 예. 희생자에 대한 조문을 한 거지 뭐 그런 안에서 뭐 지금 협의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여기서 뭘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더 책임 없는 자세일 수 있다라는 예. 이제 설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예. 조용히 조문만 하고 가려고 했는데 자신의 방문 사실이 좀 알려졌고 유족들이 큰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그에 부응할 수 있는 답을 갖고 갈 만한 위치에 있지 않아서 이런 논란이 빚어졌다. 이제 이게 이낙연 당선인 쪽의 이제 해명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제 이낙연 총리의 평소에 이제 스타일을 봐도 예. 공수표를 남발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지키지 못할 약속을 하거나 말을 가볍게 하는 네, 스타일은 아니다. 말을 가볍게 하지 않는 스타일이에요. 오히려 진중하게 하려고 노력하는 스타일이고 그리고 본인 스스로가 밝혔듯이 본인이 이제 일반 조문객으로 저 자리에 갔는데 예. 그게 이제 알려지면서 지금 저 자리가 만들어진 거잖아요. 유족과의 만남이 만들어진 유족 거잖아요. 입장에서 보면은 여건에 굉장히 실세, 힘 있는 사람이 왔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이제 유족들과 이낙연 총리의 이제 어떻게 보면 인식의 개입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낙연 총리 입장에서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은 정부의 유족들의 입장을 잘 전달하는 것. 그리고 그것이 잘 전달되면서 소통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가교 역할 정도가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이고 근데 반대로 유족들이 볼 때는 전직 총리니까 다 해줄 수 있는 것처럼 뭔가 해답 딱 네. 부러진 그리고 뭔가를 대선 갖고 후보 왔었어야 1위니까 되는데. 그냥 우리한테 그냥 이렇게 저렇게 약속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아무런 약속을 안 해준단 말이에요. 근데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저 자리에서 듣기 좋으라고 그냥 공수표 날리는 게 옳습니까? 아니면 책임 있게 이야기하려고 노력하는 자세가 옳습니까? 장재원 의원이 아까 그 미래통합당의 장재원 의원이 비판한 부분을 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이 총리 시절에 했던 이야기예요. 총리 시절에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왜 지금 그런 모습 못 보여주냐? 총리였으니까. 본인이 책임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예. 근데 지금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어떻게 본다면. 지금 정세균 총리가 지금 저 자리에서 어떤 약속을 하는 게 맞죠. 다녀갔잖아요, 정세균 네. 총리는. 예, 알겠습니다. 그러나 이 정치인들이 재난 사고를 당한 현장을 찾아서 이렇게 유족들과 좀 서운한 감정, 대화를 했던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과거에도 여러 차례 그런 비슷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작년이죠. 이 고성 산불이 났을 당시에 이 황교안 대표가 현장을 찾았다가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직접 보겠습니다. 이재민한테 어떻게 해줄 건지 그거만 말씀하세요. 우리는 그거 관심 없어요. 지금 최고위원회입니다. 이 회의 다 마친 뒤에 그러한 부분들 더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하러 오셨어요? 억울한 마음 저희가 잘 아는데요. 알았으니까 노라고. 그러니까 현수막이 산불 화재 피해 주민들을 위해서 만든 거지 이게 무슨 한나라당 최고위원회입니까? 먼저 그걸 중심으로 하셔야지 열받게 만들잖아요. 지금 저 한국당 선전만 하고 있어요. 여기는 오늘 한국당 저도 여기 배석할 권리가 있기 때문에 자, 우리가 최고위원회도 하고 산불 관련 설명도 듣는 그런 자리입니다. 산불만 위해서 만들어진 자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유호정 기자, 저 상황이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이었던 거죠? 네, 당시에 이제 고성 산불 이제 관련해 가지고 이제 현장에 찾았습니다. 그런데 예. 사실 저 자리가 이런 유족들의 얘기를 듣는 자리는 이 지금 저 의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아니었어요. 최고위원 회의가 열리는 네, 자리였군요. 그렇습니다. 최고위원 회의를 한 후에 그 자리를 마련하겠다라는 예. 설명을 계속하는 건데 유족들은 그러면 홍보하기 위해서 최고회의를 여기서 하는 거냐? 최고위원 회의를 왜 국회에서 안 하고 여기서 하는 이유가 여기서 이제 얘기를 많이 듣고 그걸 반영하겠다는 의도 아니겠느냐라고 이제 항의를 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원칙적인 답변만 계속 반복을 하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좀 공감 능력이 없었다. 이런 태도에 대한 좀 지적이 당시에도 있었는데요. 사실 이런 상황에서 유족들의 이런 반응이 굉장히 격앙된 상황으로 오를 때가 예. 많아요. 그런데 여기서 또 정치인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어떻게 대응을 하는지, 또 이 목소리를 어떻게 잘 반응하는지 이런 것까지 이제 국민들이 지켜보기 때문에 이런 얘기들이 계속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예, 재난 사고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 사회의 어려운 곳에 정치인들이 찾아가죠. 당연히 또 찾아가야 되고요. 그 현장 속에서 피해를 당한 분들 또 유족들이 원하는 것과 정치인들이 해줄 수 있는 행위와는 굉장히 좀 괴리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예. 예, 해줄 수 있는 거는 한계가 있고 국가 자원은 예. 또 재난 당한 사람이나 희생자 가족들은 또 정부에 대해서 원망하는 마음과 더 좀 지원 좀 많이 좀 빨리 좀 해줘라 이런 또 다급한 마음이 예. 있는 거예요. 근데 저렇게 그 미래통합당에 대해서 강원도 산불 때 항의하고 이낙연 전 총리에 대해서 저렇게 항의한 거는 그 바닥에는 정치 불신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치는 국민의 가려운 데를 긁어주고 예. 뭘 하려고 노력하는 것보다는 대권 주자들이 생색내고 자기 치적 공부하는데 예. 우리를 이용하는 거 아니야? 이런 어떻게 보면 정치 불신 이게 굉장히 크다고 봐요. 저는 이낙연 전 총리가 그 희생자 2천 희생자 조문 간 거는 굉장한 용기라고 봐요. 예. 그리고 뭐 지금 총리도 아니고 선대위원장도 아니고 개인 자격으로 가서 예. 저런 수모까지 당한 거는 큰 용기라고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 때는 사전에 좀 얘기하지 말고 불쑥 간다든가 해서 예. 좀 그 유가족들이 이낙연 전 총리가 지금 정확한 직업은 백수거든요. 지금 할 수 있는 직업 없어요. 국회의원도 아직 아니에요. 하지만은 이낙연 전 총리한테 대권 주자로서 바라는 거는 얘기를 들어준다. 예. 그다음에는 공감을 같이 해준다. 그리고 이낙연 전 총리가 작은 힘이라도 노력을 함께 한다. 이 세 가지를 보여줬어야 되는데 내가 보기엔 이낙연 전 총리가 이날은 좀 화법이 보통 화법하고는 달랐어요. 예. 나 사람 모은 적 없다. 나 국회의원 아니다. 나 할 수 있는 게 없다.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말은 틀린 말은 아닌데 유가족들이 볼 때는 서운할 굉장히 수 좀 있어요. 서운하고 예. 지금 뭐 시신조차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참참하다잖아요. 그 가족의 그 불타는 그 쓰라린 마음 그걸 좀 저는 이해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예. 참 우리 정치가 해야 될 일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2008년에 이천에서 냉동 창고 화재 사건이 있었는데 또 비슷한 판박이 사건이 또 발생했기 때문에 정부로서도 좀 재발 방지를 위한 좀 대책을 빨리 서둘러서 내놔야 유족의 마음을 좀 달랠 수 있을 것 같습니다.